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24년도 부동산 시장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관련된 상품이 있고, 그리고 보금자리론 합쳐가지고 한 70조 원 가까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얘는 확정이 됐죠. 근데 요거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거예요. 저는 이런 유동성이 고의적으로 풀린다고 해서 매수세로 다 이어지고 가격이 올라갈 거고 지금 안 사면 바보고 이거 안 받으면 멍청한 거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들에게 지금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 초급 강의 같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연 1%대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오는 9억 이하 아파트 찾아라. 예, 맞는 얘기인데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집을 사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둘 다 해놨는데 금리가 집을 사는 경우엔 1.6에서 3.3인데 1%대 받는 거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9억 원짜리 아파트까지 되고 대출은 5억까지 나오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도권 5억, 지방 4억까지 나오는 대신에 대출 한도는 3억원입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오늘 영상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에요. 누군가 반대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분들은 지금 출산을 하셨단 말이에요. 2년 이내. 아기가 생겼어요. 부동산 재테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시지만 저도 이제 애 아빠잖아요. 이 돈이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변에 이미 듣고 계실 거예요. 관련되신 분들. 이거 안 받으면 바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 이거는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건데,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거 안 쓰면 바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만약에 고민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 약간 스마트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특례 대출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23년도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특례 보금 자리론이었어요. 하지만 특례 보금 자리론 대상이 됐던 아파트는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례 보금 자리론 대출은 이거보다 조건이 더 안 좋았습니다. 얘가 조건이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조건이 덜 좋아서 많이 안 오른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숫자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얘는 지금 27조에 풀려봤자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은 40조가 넘게 나갔어요. 40조가 넘게 나갔는데 해당된 아파트가 많이 안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 원칙대로 따지면은 27조가 풀려봤자 작년이랑 비슷하게 회복하거나 별로 못 오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제가 오른다 내린다 빨리 안 사면 안 된다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조급해 하세요. 지금 애기 케어하기 바쁜데 이 조급한 마음을 둔다, 이거는 진짜 전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요거는 비교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영상의 취지가 요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지금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전 2년 전에 얘기를 시작을 했고 여기 기사에 박제가 돼 있는데, 저는 2년 넘게 지금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 월세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은 원래 아파트 월세가 잘 안 올라요. 여태까지 진짜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이번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 월세가 왜 올랐냐? 사람들이 매매도 할 수가 없고 전세도 할 수가 없고 여기 집주인들 망해가면서 세입자분들이 월세로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월세가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좀 제가 어필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많이 맞췄을 거 아니에요. 23년도 3분기에 데이터상 전세가가 역전이 될 거라는 걸 저는 맞췄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맞췄을 건데 이거를 전혀 예측을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월세 시장이 포화가 되면은 시장이 좋아져서 매매가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취지가 똑같은데요. 월세가 왜 올라갔겠어요? 전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전세가가 3억에서 6억이 됐죠? 이것도 힘든데 내 대출 금리가 2.5배에서 3배가 올랐어요. 체감하기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나가는 돈이 5배에서 6배로 늘었다고요. 감당이 안 돼요. 얘보다 월세가 훨씬 싸요. 그러면 사람들이 월세로 간 이유가 뭐예요? 전세보다 가성비가 좋으니까.
전세로 사는 것보다 나한테 이득이니까. 지금 신혼부부분들이나 신생아 낳으신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주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느냐. 그래 나중에 내가 원하는 주거 환경을 아이한테 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월세가 오를 때까지 오르면 전세가 오를 거를 예측을 못한 거는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아예 안 본 거예요, 시장을. 그 월세 올랐죠? 지금 전세 올라갔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매매로 안 가요. 왜 그러냐? 세계를 따져보면 아직도 매매가 이득이 아니에요. 아직도 전세나 월세가 이득이에요. 이거 저도 알아요.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특례 대출이 나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매매를 해라? 이건 아닌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분들은 이 금리 2% 정도를 계산하시면은 압도적으로 매매가 우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만 않으면, 마이너스가 안 뜨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거를 채택하는 게 월세나 전세보다도 싸요. 그러니까 말 바꾼 것처럼 들리실 거 알아요. 사람 취지처럼 들리시겠지만 제 말은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아파트가 옛날로 따지면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아파트가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만 있어도 이득이시거든요. 팔린다는 조건 하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내가 특례 대출을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비교를 해보세요. 월세가 나을지 전세가 나을지 매매가 나을지. 아니 가뜩이나 월세 나가는 돈 한계도 있는데 전세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전세 사기 요새 이거 키워드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전세 사기가 저는 역사적으로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전세 사기를 지금 정치적 테마로 정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자, 무량판 구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무량판 구조로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무량판 포비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기억이나 나세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세 사기꾼 다 망해야 됩니다. 깜빵 가야 됩니다. 제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건 전세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만약에 비싸다? 근데 전세로 가고 싶은데 전세랑 매매랑 요걸 가지고 비교해보면 내가 매매가 더 이득이다? 그러면 요것만 따지시면 돼요. 내가 공부를 해봤을 때 이 아파트 가격이 아래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가?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쓰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신생아 특례 대출 아무리 잘 써서 금리 1%대 받아봤자 나중에 아파트 가격 떨어지잖아요. 이거 마이너스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전세나 월세가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내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나가서 급매를 찾아놨다. 왜냐면 9억의 아파트는 급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세요.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은 나중에 지켜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부동산은 뭐 대응의 영역이다. 그게 투자하는 사람의 태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예측하고 베팅하고 중간중간에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는 거지 자체가 대응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럼 수익이 안 나요. 말만 번지르르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가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옛날에 정말 바닥에 떨어졌을 때 실거래가 안 찍힌 초급매가 많았어요. 그거 그냥 물건 들어간 거예요. 전세로 나가거나. 그거 잡았으면 잡으신 분이 신저가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매물이 있는 단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급매를 봐뒀다면 급매를 잡으면 가뜩이나 금리가 낮은데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갔을 때 좀 빠진다 하더라도 방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좋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9억 이하 아파트는 지금 힘 못 쓰는 데가 많으니까 급매나 초급매나 경매를 알아봐서 이것까지 혜택을 받고 나면은 주거 형태도 이득, 나중에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만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거 안 받으면 바보래, 정부에서 돈 주는 거래 이런 뜬 소문 듣고 집을 알아보고 호가에 덜컥 사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할 때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이걸 쓰기 위해서 나가서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들어서 호가대로 이게 제일 싸대. 그걸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돼요. 지금 정부 정책이나 세금 시스템도 못 믿는 마당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각자 도생하는 마음으로 좀 알아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거 전달해드리고 싶었고요.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